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말을 듣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사주에서 비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흑백 요리사를 보시면은 두 명의 심사위원이 나와요. 백종원과 안성재. 두 명의 심사 스타일은 일견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유머러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자기의 소신이 굉장히 단단하죠. 고집이 있어요. 안성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냉철하고 단호하고 맺고 끄짐이 확실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유함을 녹여낸 그런 스타일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렇게 상반된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뭘까요? 물론 둘 다 요리 심사위원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지 않은 정답이 없는 분야에서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관철시키는 힘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게 바로 사주에서 비견이 하는 역할입니다. 흑백 요리사를 다시 보시면요. 거기에 100 명의 도전하는 요리사들이 있잖아요, 참가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임금 모자 쓰고 와 가지고 자기가 대왕이라면서 비빔 이래야 뭐 비빔밥이 맛있어진대. 옆에서는 만화책 찢으면서 막 공부하고 있고 그 옆에는 뭐 최연석 셰프, 에드워드 리, 정지선, 여경래 이미 유명한 명성이 자자한 요리사들이 와서 "내 음식 먹어 봐. 내 음식이 최고지. 맛있지?"라고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아니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나빠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비견입니다. 변호사는 조문이랑 판례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의사는 교과서랑 논문 같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리 같은 분야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분야입니다. 맛 있다 없다는 상당히 내 미각, 내 감각에 의존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맛있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맛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 맛있고 어떤 사람은 짬뽕이 맛있을 수 있지. 탕수육만 해도 우리가 부먹이 맛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찍먹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나는 부먹파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나는 이 찍먹을 하지 않고는 이 탕수육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눅눅한 어떤 고기 절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상대방한테 그거를 납득시킬 때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보통은. '아유 뭐 난 찍먹파지만 부먹해도 돼.'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찍먹파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이 비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가는 개혁자의 역할을 해요. 남들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정답이 없는 분야에서 "야 나 따라와 봐.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더럽게 셉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성향을 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견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비견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비견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아봐야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나도 혹시 비견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그 만세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만세력을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에 검색을 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내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은 알면 기입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8 개의 한자가 뜰 거예요. 이걸 8 개의 글자라 그래서 팔자라고 야 이거 내 팔자야 할 때 그 팔자인데 한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위아래에 글자들이 붙어 있어요. 뭐 비견, 겁재,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뭐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다 못 읽으셔도 되고 거기에 비견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비견이란 글자가 한 글자라도 있으시면은 '아 내가 그런 성향이 조금은 있구나.' 근데 이 비견이란 글자가 2 개, 3 개, 4 개, 5 개, 6개 이렇게 될수록 이 사람은 '아 나는 어디 가서 딱 고집불통이라고 말을 듣기 좋겠구나. 나는 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한텐 고집일 수도 있는.' 이 비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나는 소신이야. 나한테는 물러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비견이 한 글자라도 있는 거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아 왜 쟤는 저기서 저렇게 옹의를 부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제 비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견 글자를 보면요. 비교할 비자에다가 어깨에 견자거든요. 어깨를 비교하다, 겨누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언제 이렇게 어깨를 겨누어 볼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물론 연애를 하면요. 연애를 하면은 손을 잡고 어깨를 자꾸 겨누고 어깨를 서로 기대고 가게 되겠지만 슬프게도 이거를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연애를 못 하잖아요 잘. 그래서 연애는 좀 어려우니까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친구들을. 친구들이랑 등산을 간 거예요. 친구들이랑 등산을 갔는데 걸음이 빠른 친구도 있고 걸음이 느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걸음이 빠른 친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리가 같이 온 거니까 등산을 혼자 가면은 내 페이스대로 갔다 오면 되지만 이 등산을 같이 간 거니까 걸음이 빠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좀 빨리 좀 와, 빨리 좀. 해진다. 빨리 와. 우리 끝나고 막걸리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걸음이 늦은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힘들어. 야야야 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나 무릎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이 전체 페이스를 늦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견의 성질이거든요, 비견. 어깨를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비견이라는 글자를 옛날 용어로는 이런 사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친구다, 동료다, 형제다, 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 가지고 사주를 봐 달라 그래. "아 비견이 많으니까 형제, 자매, 친구, 동료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눈이 싸해지는 장면을 자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 외동인데요. 저 친구 한 명도 없이 외톨인데요. 저 프리랜서인데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비견이라는 성질을 누군가 막 같이 하려고 성질 틀린 말은 아닌데 이해를 쪼끔 다르게 하면 좋아요. 비견은 이게 어깨를 같이 하는 성질이다. 내가 빠르면 상대방을 끌어올려는 거고요. 내가 느리면 상대방을 같이 가려고 상대방한테 "야야 내가 빨리 좀 따라가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비견을 들으면 좋은데 그래서 비견은 딱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은 나는 너고 너는 나예요. 우리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이게 비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비견의 특징을 장점 3 가지랑 단점 3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화를 해 볼게요. 비견의 장점 3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학습하고 모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들을 보고요. 따라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앞선 사람의 것을 갖고 와서 내 걸로 만든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과 내가 갖고 싶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모방하고 학습합니다. 빨리 배워요. 그 안성재,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분 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요리 스승님들의 요리를 먹어보고 그 사람들의 레시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비결은 빨리 모방하고 학습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내가 가진 거를 상대방한테 학습도 잘 시킵니다.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잘 퍼주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잘해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나처럼 해."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자가 복사를 잘해요, 비견. "같이 걸어야지. 같이 걸어야지. 뒤에 오는 사람 빨리 따라와." 이거를 잘하는 게 비견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백종원 선생님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더본 코리아 대표님이잖아요. "나처럼 하세요. 나처럼 커피 팔아요. 나처럼 치킨 팔아요. 나처럼 맥주 팔아요. 나처럼 짬뽕 짜장 팔아요." 하는 게 백종원 선생님이죠. 이 사람들한테 "나처럼 해 봐라." 이렇게를 얘기하는 게 비견의 특성이다. 안성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성향이 달라요. 쪼끔 성향이 다른데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불의 성향이 심해 가지고 막 확장을 시키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오행은 다른 데서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불의 느낌이 세서 막 확장을 시키는 스타일이고 안성재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확실한 거, 확실한 거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내 확실한 음식, 내 확고한 신념, 내 확고한 사상을 사람들한테 끝까지 고수를 해 가지고 "봐봐, 봐봐. 사람들아 봐봐. 내 옆에 와서 봐봐. 내 음식이 최고야. 나는 짱이라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바로 비견의 스타일이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래서 비견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너스레가 좋고요. 친화력이 좋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와의 공통점을 굉장히 잘 찾는 게 비견들이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인가? 내 뒤에 있는 사람인가?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굉장히 잘 보는 게 비견들이에요. 그래서 비견들은 무리를 잘 이루고요.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는 능력이 좋거든요. 특히 아까 그 우리가 만세력 봤을 때 8 글자 위에도 비견이란 글자가 있을 수 있고 아래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쪽에 이게 천간이라 그러는데 위쪽에 비견이란 글자를 깐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친해지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요 굉장히 빨리 친해지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백종원 선생님 예전에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이죠. 3대 천왕이라든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이런 거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가 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유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들어갔어요?" 어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빨리 친해지는 이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견은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나랑 같은 사람들을 막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비견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명박, 전두환,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이 대통령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든다. 자가 복사. 다 뛰어난 게 비견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비견의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귀가 얇습니다. 이상한 데 꽂혀요, 자꾸. 그래서 비견은 한 번 꽂혀 버리잖아요, 어떤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해요. "야 왜 그래?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대다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꽂혀 버린 분야에 있어서는 그거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나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일에 꽂혀서 대다수는 실패하지만 가끔씩 성공하기도 해요. 아주 큰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아까 역대 대통령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비견은 귀가 좀 얇아요. 남의 말을 잘 듣거든요. 이게 너와 나를 같게 봐서 그래요. "너는 이런 게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게 갖고 있는데 저거 있으면은 좋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배제한 거예요. 둘만 보고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과 나를 둘을 비교한 다음에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빨리 비교를 하고 '같게 만들어야겠다.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성질 때문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데 이상한 데 꽂혀 가지고 막 그것만 계속하려고 하다가 많이들 실패합니다. 많이들 실패해요. 하지만 가끔씩 성공할 때도 있다. 그리고 비견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내 거를 못 챙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잖아요. 내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빨리 뛰어가서 같이 가. 그리고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은 빨리 막 오라고 재촉해 가지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성과가 뚝 떨어져. 우리가 같이 일했던 거에 대해 성과가 떨어지면 여기에 있어서 분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내가 너고 내가 우리가 같이 너나 먹자." 하면서 사람들 노나 주다 보니까 내 몫이 얼마 안 남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욕심을 내는 구조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내 걸 못 챙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사주 명식에서는 좀 "일단 내가 먼저 먹을게. 그다음에 너 좀 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또 비견이기도 해요. 분배 구조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게 비견의 두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비견의 세 번째 단점은요.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비견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비견은 조별 과제를 하잖아요. 누군가는 자료 조사를 하고 누군가는 PPT를 만들고 누군가는 발표를 해야 돼. 근데 비견은 내가 다 모든 사이클에 관여를 해야 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 성에 안 차.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비견에 위아래에 비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팔자에서. 근데 아래쪽에 비견을 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거를 해야 돼요, 내 거. 나만의 생각, 나만의 사고, 나만의 주장을 세상에 관철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비견이 심지어 위아래로 깔았어. 비견이 위에다 깔면은 이거를 남들한테 막 전파시키려고 난리거든요. 근데 밑에다 깔면은 내 생각, 내 사고를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는 거예요. 위아래에다가 비견이 많은 사람들 끝까지 나의 생각을 여기저기다 얘기하면서 "너도 나처럼 해 봐. 너도 나처럼 해 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주변에서?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아우 쟤는 뭔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다녀. 왜 저런 거를 하는 거야? 너 남들처럼 좀 살아 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단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큰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하지만 끝까지 자신만의 새로운 신념을 세상에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비견이 많은 구조들이 꽤 있더라. 상당하더라. 근데 이 단점이 또 어떻게도 드러나냐면은 내가 완벽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못 가게 되면 내가 사람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뛰어도 저 그룹과 내가 같이 등산을 하던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요. 이거는 급격하게 탈주합니다, 무리에서. 도주해요. 이게 그래서 비견이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외톨이 성향이 많은 이유가요. 몇 번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다친 거야.
내 생각, 내 사고를 주장하면서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많이 다쳐 가지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 버린 비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인데 멤버가 탈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 소녀시대의 제시카 님이라든가 아니면은 2PM의 박재범 님 같은 경우들이 탈퇴를 했죠.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요. 사주적으로만 봤을 때는 왜 자꾸 그런 탈주를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요. 무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무리의 최소한 평균값 이상이 되어야 돼. 안 그러면은 소외감을 느끼다가 차라리 내가 무리를 새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외톨이로서 살아버리는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카 님, 박재범 님 같은 경우도 차라리 나가서 내가 대장놀이를 합니다. 나만의 회사를 만들고요. 내가 사람들을 키워 주고요. 나만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비견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비견들은요. 잘 나가면은 좀 더 우쭐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좀 부족하면은 남들보다 더 굴을 깊게 파 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데까지 가 가지고 누구와도 어깨를 안 기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요. 모든 걸 챙기려다가 다 잃어버리는 스타일이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 비견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심리학 공부를 쪼끔만 해 보면 좋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씬 같은 거 본 적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 철수인데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영희를 내가 짝사랑하고 있어요. 영희가 너무 예뻐. 근데 영희의 문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영희는 존잘러, 기범이를 좋아합니다, 같은 반에.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기범이랑 나랑 친구예요. 막장 드라마에서는 형제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런 기범이와 내가 정말 친한 친군데 영희는 얘를 좋아해, 얘를. 나를 안 좋아하고. 그러면은 근데 어느 날 이 기범이가 곤경에 처한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교실에서 혼자 있었는데 그날 교실에 몇십만 원이 사라졌대요. 근데 기범이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네가 교실에 혼자 있었는데 네가 훔쳤지. 그럼 돈이 발이 달려 가지고 혼자 달아나냐?" 이러면서 기범이가 모함을 막 당하는데 나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교실을 쓱 지나가다가 기범이가 아니고 다른 도둑이 그걸 훔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악마가 속삭입니다. "야, 기범이 그냥 도둑으로 몰아가. 그럼 영희도 실망하고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악마가 속삭이는데 한쪽에서는 천사가 "아니야. 어떻게 그래. 기범이 나랑 친한 친구기도 한데. 야, 사랑보단 우정이지." 막 이런 식으로 천사가 막 옆에서 속삭여요. 근데 약간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심리학 구조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 자아는요. 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기서 이 철수라고 한 이 나는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자아라는 부분입니다. 자아. 자아는요. 항상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악마는요. 이드라 그래요. 이드. 그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은 이드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욕망 이런 거고요. 이거를 절제시키는 게 초자아라고 합니다. 슈퍼 에고라고도 하는데 이게 천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자아가 항상 조절하고 중재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갈팡질팡을 합니다. 이게 자아거든요. 근데 비견이 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자아가 굉장히 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비견이 센 사람들은 조절을 잘하겠네요. 때에 따라서 잘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큰 사람들은요. 좋게 얘기하면은 밸런스형이고요. 팔방미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 자아가 크다는 거는 둘 다 가지려고 합니다. 둘 다. 내 욕심이랑 욕망도 다 채워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견들은 둘 다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견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요. 이것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자신만의 확실한 분야가 있으면 비견은 잘 됩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분야가. 비견들은 자꾸 어깨를 기대려고 하다 보니까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페이스로 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페이스를 맞추는데 이 상대방이 좀 멋있고 싹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 따라갈 만하거든요,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경우로 갈 때 친구 따라 강남 가 버린다고 강남이 아니고 어디 이상한 도매상골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 다 말려요. "왜 글로 가냐. 너 잘 가고 있었는데 왜 그걸 따라가?" 이러는데 자꾸 막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확실한 분야가 있어 버리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비견들은. "내 옆에 와서 어깨를 기대라. 맞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견의 첫 번째 가장 이 비견을 잘 쓰는 방법은 "나만의 확실한 분야를 만들어라." 안성재 님처럼. 내가 요리가 확실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모수가 몇십만 원이어도 와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견을 잘 쓰는 방법은 비견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 번은 두들겨 보라 그러거든요. 한 번으로 부족해 비견들은. 워낙 갈팡질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이 "내 옆에 와서 서 봐." 이러면은 "아싸." 하면서 달려가는 게 비견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공감 능력을 남들한테 잘 서 주는 능력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서태지나 임영웅 이런 뮤지션들도 비견이 잘 발달한 케이스거든요. 그 사람 옆에 서 주는 거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서 주는 거예요. 서태지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막 방황했던 세대 갈등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감의 이야기를 던져 주잖아요. 그 임영웅님 같은 경우도 이 트로트 음악을 하면서 공감의 음악을 하잖아요. 인생사를 얘기해요,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힘들고 소외된 사람 옆에 가서 서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상한 데 가서 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돌다리도 두 번 이상을 건너 두들겨 봐야 됩니다. '이거 확실한가? 이게 맞은가?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위한 길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두 번째 비견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비견이 많으면은 꼭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들은요 한테 그만큼까지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비견들은 이 자꾸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엄청 우쭐대고 못 나가면은 이렇게 굴을 더 깊게 파버려요. 그래 가지고 내가 자꾸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생겨요. 움츠러드는 경우. 내가 좀 못 나간다,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어딘가로 숨어 가지고 고립됩니다. 나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비견들이 센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내가 자아가 비대하기 때문에 막 그거를 크게 느끼는 건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고요. 쪼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쪼끔. 내가 좀 못 나간다 그러면은 '아 나한테 좀 너그럽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내가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몰려들 때 다른 사람도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좀 비교는 가혹하게 하거든요. "야 처럼 해 봐. 왜 이걸 못하는 거야? 왜 이걸 나도 했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비견인데 남들한테도 쪼끔 너그러울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 비견을 잘 쓰려면요. 첫 번째 스페셜리티가 있으면 좋겠죠.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어깨를 맞추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분야가 있으면. 나만의 분야를 만들고 스페셜리티를 갖추자. 그리고 두 번째 남들보다 훨씬 신중하자. 돌다리 두 번, 세 번씩 두들겨 보고 건너자. 그리고 세 번째 반대하자. 너그럽자. 내가 못 나가면 나한테, 내가 잘 나가면 남들에게. 이러면 비견을 정말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봤는데 물론 비견이라고 다 같은 비견이 아니죠. 엄청 달라요.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 그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많은 케이스가 달라지는데 오행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백종원 선생님의 비견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의 비견 완전 다르죠. 불의 스타일과 쇠의 스타일. 막 뭔가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널리 널리 알려야 되는 스타일과 완성도를 추구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나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스타일.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행마다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토의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양현석,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거를 기획하고 설정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토의 비견의 역할이고 물의 비견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물의 비견이 강한 사람 중에 서태지가 대표적인데 물의 비견은 모든 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비견이에요. 감성적이면서 어떤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내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 "얘들아 인제 새로운 걸 뭔가를 해 보자." 이런 걸 하는 게 또 물의 비견이기도 해요. 그런 게 서태지 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비견이 위치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뭐 맨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맨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고 위에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내용을 다 하다 보면은 영상이 몇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혹시나 원하면은 댓글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세요. 또 한번 영상을 기획해 볼 테니까. 그래서 이 비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얘기한 거지만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면 나한테 너그러울 필요가 있고요. 내가 좀 뛰어나다면 남한테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견을 너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들면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가 실러져 얼맹이 채꾼게 진가루 새듯 그저 살살 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어서 누르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떨고 그리고 내가 돌아간다.